네, 시장 심리가 좀 무거워지는 것은 아무래도 계속 연결되지만 미국의 주말 경제 지표, 고용 지표가 거기 이제 충격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이상해서 그렇지만 하여튼 너무 좋은 고용 지표와 그에 따른 시장 금리 급등, 달러 가치 강세 이게 이제 우리 시장한테 우회적으로는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 같고 표면적으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파니까 이 걔네들이 좀 안 좋게 생각하나? 리얼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안쪽을 들어가 봐야 되는데 자,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이런 집권과 글로벌 패권 전쟁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아시아 미래연구소 최윤식 소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 재집권이 이제 임박했죠. 다음 주인가요? 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상당히 오랜 기간 이야기가 됐고 인구 해제됐는데 미국 중 관계에서 핵심은 현재 관세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평가를 좀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관세가 가장 보편적이고 또 광범위하기 때문에 탁 튀어나오는데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 1기와 2기를 좀 비교를 하자면 사실 1기는 무역 전쟁이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었습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관세를 더 강화하면서 2기 때도 무역 전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제가 보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역 전쟁보다는 환율 전쟁이다. 왜냐하면 전쟁. 네네 1차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무역 전쟁을 대중을 통해서 했는데 사실 큰 실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보다 사실 관세를 더 높일 수는 없고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모든 숫자들은 협상을 위한 블로핑이 좀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기서 조금 더 높인다고 해서 미국의 수익이 되는 건 없고 그래서 이미 트럼프 행정부도 큰 실익이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환율 전쟁, 통화 전쟁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미국의 이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카드로 쓰는 협상 카드로 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렛대를 잘 이용하는 누가 더 잘 이용하느냐의 개념이겠죠. 그렇죠. 네, 과거에 이제 숭홍민이라는 아저씨는 사람이 숭홍민이 쓴 화폐 전쟁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네. 통화 가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네네. 결국에는 이 계산기가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렇죠. 자, 미국과 중국.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계속 중국을 강조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치면은 사실 무시하는 게 또 하나의 그 외교 정책일 수도 있는데 네네. 자꾸 부각시키니까 중국이 그만큼 위협적인가? 이렇게 반증적으로 생각을 또 할 수도 네네네. 있잖아요. 그 부분 또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지금 미국이 여러 정권에 걸쳐서 중국을 지금 압박을 하고 또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중국이 좀 더 부상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중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미국을 강력하게 추격하는 어떤 경쟁자로 등장을 이미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견제를 하지 않으면 쫓아오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견제를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견제를 하지 않았을 때와 견제를 했을 때에 중국이 미국과의 어떤 경쟁자로서의 갖는 모습, 형태, 구도, 산업 전략 이게 달라질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가전박람회 CES에서도 상당히 중국 업체들의 그 제조 능력 좀 놀라웠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갔더군요. 그러니까 브레인이라는 이 속에 들어있는 칩셋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거를 조합해가지고 구현해내는 제조의 기술은 여전히 중국이 위협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국이 이제 지금 눌러놓지 않으면은 저 급속하게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위협을 느끼는 거군요. 네네. 만약에 중국이 이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1기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이번 또 트럼프 2기까지 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 했으면 이미 한국의 거의 모든 반도체를 포함해서 전부 다 초월했고 미국의 턱밑까지 왔다. 오히려 견제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물론 견제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견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국이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이나 다른 산업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자기의 위치에 선택과 집중을 했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제재를 함으로써 내부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이아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으로 전략적 선회는 했지만 그게 좀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더 유리하냐 미국에 더 유리하냐 그건 절대 아니고 오히려 훨씬 더
만약에 견제를 안 했다면 지난 2008년 이후에 한 15년 가까이 된 한 2, 3년 되는 그 기술의 추격을 봤다면 네. 오히려 올해 2025년 CES에서는 중국의 기술이 미국, 한국을 다 추월하는 기술이 아마 선보이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모두에도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이면에 들여다보면 화폐 전쟁, 환율 전쟁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글로벌 달러가 지금 강합니다. 네네. 뭐 당연하겠죠. 미국 경제의 지표들, 주말에 고용 지표도 좋았고 뭐 여러 가지 제반 지표들, 산업들, 뭐 첨단 테크놀로지 다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결국에는 미국으로 다 들어와. 네네. 인쇼어링이라고 하는 거.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생산합시다. 우리 국민들 고용하고.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는 건 뭐 명확한데 네. 과연 이 글로벌 달러의 강세가 그들 입장에서도 편하기만 할까? 네네. 요조 한번 가봐야 네네. 되는데. 제가 이제 환율 전쟁, 화폐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네.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적인 정책이나 뭐 이런 걸 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 달러 가치 혹은 달러에 준하는 미국 국채 가치의 어떤 그 회복, 강력함 이게 이제 가장 중심에 있다. 이제 그걸로 수렴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정확히 얘기하면 달러 강세의 포커스가 아니고 달러 가치의 위력의 회복입니다. 네. 그러면 그걸 두 가지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 구별해 보셔야 되는데 달러 가치의 강세가 아니고 달러 가치의 어떤 신뢰도 회복, 강세 그 가치의 어떤 힘의 회복이라면 그런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즉 달러 인덱스가 높으냐 낮으냐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높더라도 달러 가치에 낮더라도 달러 가치에 즉 사람들이 달러나 국채를 계속해서 수요하도록 쓰도록 하는 데에 방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신뢰도를 증명해주는. 그렇죠. 네, 우리의 힘을 증명해주는. 그렇죠. 이만큼 강한 거야. 네네. 그러니까 믿고 투자해봐. 뭐 그렇죠. 이런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달러 강달러가 되는 게 유리하니까 달러 강세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트럼프는 약달러주의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거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기네들 거. 네, 그래서 이제 초반 6개월 정도는 관세를 때리고 막 하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강세가 좀 유지되겠지만 결국 트럼프가 금리를 낮추라고도 할 거고 네. 그리고 약달러 추세를 갈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트럼프 시대는 4년 동안 이기 행정부는 강달러로 계속 간다라는 것들은 조금 재고해 봐야 됩니다. 네. 최근에 그 미국의 이제 LA 산불 때문에 많이 회자가 되지만 하여튼 인명 피해는 없으면 그렇죠. 다행이고 뭐 네네. 집이야 뭐 안타깝지만 다시 지으면 되는 건데 의외로 이게 이제 뭐 집권 초기 정권 초기에 보면 네네. 항상 이 부흥회를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마샬 정책처럼 네네. 뭔가 재정과 그다음에 뭐 인프라 투자들을 막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요인이 돼서 상대적으로는 좀 보는 시선을 달리해야 되겠다 생각인데. 그렇죠. 자, 어찌됐건 이 맥락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처럼 중국을 눌러놓으니까 전 세계 제조 공장이라고 했던 네네. 중국에서 시선이 인도, 베트남, 이 약간 그 동남아시아 쪽, 이 남부 쪽으로 좀 이전해 가는 것 같긴 한데 네네네. 맞습니까? 네네. 사실 중국을 견제하지 않았어도 네. 결국 우리가 제조업의 하이라키를 보면 제일 낮은 단계의 제조업이 중간재를 수입해서 조립해서 세계에 팔죠. 그래서 세계 공장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단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건비입니다. 아주 저렴한 인건비. 그런데 이제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지 않았으면 중국이 제조업의 이 기초 단계가 해안가를 중심으로 가다가 네. 이제는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내륙으로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재를 하다 보니까 그 단계를 건너뛰고 지금 동남아로 지금 나온 상황이죠. 이 말은 결국 어차피 중국도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걸 네. 못했을 거고요. 시간이 뭐 자연적으로 동남아로 오게 됐을 거다. 근데 그게 조금 한 단계를 건너뛰고 풍선 효과가 빨리 온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네. 그런다고 봤을 때 그러면 뭐 동남아 국가들이 인건비도 또 계속 상승하면 계속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또 지나면 더 싼 인건비를 가진 아프리카라든지 네. 다른 나라로 공장이 또 이전하게 되면 동남아의 어떤 제조업의 미래는 또 다른 형태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산업용 로봇이나 뭐 협동 로봇들이 또 기술 발전을 하면은 인건비가 좀 더 낮아질 수 그렇죠. 있고 그리고 제조업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기술이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네. 오히려
본국으로 회귀할 수가 있겠죠. 제조업이 다시. 예, 그래서 동남아의 어떤 현재 제조업의 호황은 그렇게 너무 먼 미래까지 확장해서 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그렇죠. 사실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할 때는 뒤에 뭔가 보관이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을 상대로 뭐 여러 가지 타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날리겠다고 했는데 네네. 시장 일각에서 뭐 미국 경제 내부에서도 그렇고 저쪽에 관세를 저렇게 세게 매기면은 우리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의 값이 올라가고 네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성장을 또 낮추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알고 보면 공장이 이렇게 옆으로 그렇죠. 비껴가 있는 네네. 뭐 그런 문제는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죠. 이런 구도를 읽었어요. 그러면 네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눈 뭐 팔짱 끼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상당히 시급합니다. 네네. 뭐 모든 국민이 다 공감하시겠지만 전국이 요동을 치고 그 이면에는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뭔가 살리려면 우리의 이제 행보가 중요하고 그것을 대변하는 바로미터가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증시가 한때는 투기장으로 돼가지고 와 뭐 희한했는데 올해 저희 이제 증시10의 모토도 재건입니다. 경제 재건, 증시 재건인데 자 소장님 보시기에 우리 증시의 영향 이런 패권 네네. 분쟁이 어떻게 또 영향을 줄 것인지. 일단은 뭐 지금 뭐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 증시 시장 또 경제가 미국하고 코릴레이션십이 계속 강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의 행보, 네. 그리고 연준의 행보, 그다음 트럼프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움직임들이 국내 상황보다는 좀 더 중요하고요. 네. 좀 설상가상으로 국내 좀 정치적 어떤 불안정성이 외국 투자자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좀 가중치, 네. 신뢰도 하락의 가중치를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자 일단은 우리가 뭐 금융은 신뢰, 네네. 신용 뭐 이런 것들이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인도라는 게 이제 대외 신인도도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타격을 받으면 회복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걸 누구나 잘 알고 그렇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진짜 완전히까지는 아니고 네. 엄청나게 후퇴를 할 텐데. 그렇죠. 자, 조금 뭔가 정책적으로 좀 조언을 해주시고 뭐 주식하시는 주식 투자자분들께 조금 이야기도 해주신다. 일단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들은 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상황 변화를 좀 지켜보시면서 잘 통찰하시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템포러리하게 임시적이라도 임기응변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트럼프 행정기 때 4기 동안 이루어지는 기회와 위기 요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수혜를 받는 산업이라든지 그렇지 못한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구분해서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아침에 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연초에 수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네네네. 생각만큼 나쁘지도 않고 그렇죠. 반도체 수출은 또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지금 뭐 논란들이 되게 많습니다만, 자 반도체와 그다음에 조선중공업 이런 중거대한 산업들 이런 산업들이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산업은 봤을 때 어떨까요? 트럼프의 정책에 조금 잘 발만 맞추면 기회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많은 분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위기로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분류해 보면 기회도 많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트럼프 시대 어디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느냐. 네. 예를 들면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재건 산업 네. 굉장히 크게 일어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트럼프가 아예 꼭 집었죠. 조선 산업. 조선. 그다음에 혼돈의 국제 정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산 부분이 굉장히 큰 호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유럽도 군비 증강을 하려고 하고 그 우주 방상도 그렇죠. 우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군함의 수요도 좀 급증할 예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CES에도 얘기했지만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세 개의 트럼프 행정부 때 3개의 로봇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AI 에이전트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혜가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이 AI 수혜를 이미 또 진행되고 있죠. 전기라든지, 네. 그다음에 원자력이라든지 뭐 이런 수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다른 2기 행정부 때 부각이 되는 게 양자패권, 중국과 양자패권 강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에서도 트럼프가 제약 값을 낮추겠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뭐 이런 데서 영향을 받을 그 수혜를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는 친환경 에너지보다 화석연료, 그다음에 셰일가스에 다시 부응이죠.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정유화학 산업도 다시 숨통이 좀 열릴 수가 있고요. 네. 뭐 어디가 수혜가 줄어드느냐라고 했을 때는 친환경, 중국 체제, 보조금 혜택의 어떤 수혜를 받던 데가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좀 그렇게 구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두 개로 어디가 보편적 충격을 받느냐. 이건 누구나 다 받는 거니까 사실 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미국을 제한 전부 다 보니까 관세라든지 강달러, 무역 장벽 확대로 수입 물가가 상승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보호무역지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모든 영역이 다 영향을 받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보면 사실 별 큰 타격이 없죠. 네. 다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어디가 어부지리 수혜가 있느냐. 요것도 있습니다. 이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네. 예를 들면 운임이 뛰고 환율이 오르고 이렇게 되면 해운업은 예, 트럼프 사기 때도 트럼프 이기 때도 4년 동안 굉장히 좋은 어떤 어부지리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지금은 그냥 두려움에만 떨지 마시고 네. 오히려 좀 더 세분해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충격도 이게 우리만 충격이냐 모두가 받는 충격이냐 이 계산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환율 상승이 우리만 올라가는 물론 그럼요. 특수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네네. 자,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것이 준비는 되어 있어요. 네네. 잘만 타면 됩니다. 네네네.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포인트는 잘 짚었습니다. 아시아 미래연구소의 최윤식 소장이 오늘 또 최영의 마스터를 통해서 심도 깊은 얘기 좀 나눠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